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에서 홀리데이 시즌이 이제 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뉴욕 특파원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분위기 조금 알아봤습니다만 슈링크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슈링크는 원래 조금 줄어든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슈링크라는 거는 이럴 때 쓸 때는 미국의 유통기업 실적과 이 재고 부문 축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 그대로 보면 슈링크가 축소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축소되느냐? 여러 요인들로 유통업체들이 쌓아놓은 특히 재고가 미처 팔리기도 전에 조금씩 줄어든다. 이거를 보고 슈링크라고 합니다. 재고 일단 뭐 재고 악성재고 줄어드는 건 뭐 좋은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슈링크 이 미국에서 이 슈링크라는 얘기가 계속 회자되는 거 이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고가 줄어드는 원인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악성 재고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잘 팔려서 줄어들면 이거 좋은 건데요. 여기서 슈링크라고 할 때 재고가 없어진다는 거는 미처 팔리기도 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건데 국제 뉴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매장 내 도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조그만 물건을 뭐 주머니에 살짝 넣어서 숨겨서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카트에 물건 담더니 뭐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간다던가 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게 미국의 굉장히 현실이죠. 뻔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미국 소매업 협회 NRF가 발간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이 슈링크라 부르는 미국의 재고 손실의 65%는 고객으로 인한 도난 탓인데요. 이게 백화점과 같은 이 일부 업종에서는 슈링크율이 고객 도난으로 인한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거 왜 이렇게 매장에 그 도난 사건 사고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매장에 도난 사건 사고가 많으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 미국의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매장의 직원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프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고객이 직접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앵커께서도 아마 그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해봤죠. 예.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흔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보다 미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감하게 물건을 가져가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은 없죠, 거의.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고객이 직접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계산하는 척하고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는 그런 무인 계산대 없애는 이 또 다른 흐름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요. 이 도난과 같은 경범죄 증가를 미국의 정책 실패, 사회적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책 문제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 경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도액 $40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950로 올랐더니 그러니까 $950까지는 훔쳐도 감옥에 안 간다. 100만 원 넘게 뭐 훔쳐도 경범죄로만 처벌을 한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서부 지역에선 100만 원 훔쳐도 감옥에는 안 간다. 이런 인식이 좀 생겨버렸거든요. 웬만한 건 뭐 다 가져가도 되는 경범죄만 처벌을 받겠군요. TV 빼면은 뭐 다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미국 내에서 교도소에 중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중범죄자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온 조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는 어느 정도 훔쳐도 감옥에 안 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서 절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유통업체, 유통기업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 그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치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신 데이터 보면요. 회계연도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유통업체들만의 도난 손실률 재고가 줄어드는 게 1.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쌓아놓은 라면 1000개 있으면은 16개는 그냥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매출에 큰 규모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냐면요. 미국 전체 유통업체 1년 매출에 1년 매출 가운데 1,121억 달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150조 원 정도가 도난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좀도둑들의 폭력성도 1년 전보다 위험할 정도로 꽤 많이 늘어나서요. 미국에서는 슈링크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쇼핑 시즌이 시작됐단 말이죠. 요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도난 같은 게 뭐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많아진다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유통주 최근에 나온 실적 보고서 보면요. 웬만한 곳에서 이 슈링크라는 단어가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2분기에도 있었고요. 이게 소비 대목으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아까 김종학 특파원이 그레이 프라이데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즌에는 물건들 사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근데 물건 사는 사람들 많아진다는 거는 물건 훔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슈링크가 올해 4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조금 이상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절도와 치안 불안 때문에 미국 대도시 안에서도 월마트, 타겟이라고 하면 1층짜리 백화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서도 아예 지점을 10월부터 철수하는 데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4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뭐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절도 때문에 백화점은 아니죠. 이제 뭐 타겟 같은데 매장을 이제 철수하고 이런 매장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게 이제 현실화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부정적으로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당국 관련 이슈 살펴보겠는데 금융감독원이 지금 뭐 야당에서 그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면서 횡재세를 매겨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발언이 꽤 셌습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70주년, 금투협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최근에 논의되는 횡재세안은 개별 금융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틀로 이해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요. 어려운 상황에 거위알을 나눠 쓰자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은행이 거위인 겁니다. 거위알을 나눠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를 갈라버리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면서 횡재세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까? 사실상 당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금융왕 내세요. 이거를 금융권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건데 야당이 횡재세를 추진할 경우에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진톡 혹은 반발을 하겠다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상생금융이든 횡재세든 간에 지금 은행권으로서는 아마 다 합쳐서 올해 2조 원 정도의 그게 횡재세가 됐든 금융 지원안이 됐든 큰 규모로 뭔가 내놔야겠구나 이런 인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3분기까지 은행권 뭐 이익이 뭐 44조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제가 이제 보기는 했습니다만 과도 이익을 많이 내서 뭐 꼭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지금 뭐 은행이 이제 기본적으로 면허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불편해하시는 이제 국민들도 있는 게 이제 사실이긴 하죠. 그 이복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또 이제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발도 하고 있고요. 당장 오늘부터 이 간담회를 하나 해요. 그래서 횡재세법을 잘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공청회 이게 사실 법안 발의 순서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의 횡재세안이라는 것이 지난 5년 그 벌어들인 순이자 수익의 120% 초과하면은 일부를 최대 40%까지 기여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안인데 오늘 경제 전문가들, 세법 전문가들 참여시켜가지고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는 다른 나라 어떤지,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 다른 나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른 나라도 뭐 일부 뭐 횡재세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일부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과세 논란 이걸 어떻게 피할지 그거 그 논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의 또 다른 이슈 공매도 제도 개선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매도 이 제도 개선 TF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뭐 거래소 그리고 금투협,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다 참여를 해야 이게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월 1회 이상은 정례적으로 이 회의를 열고 그리고 전산 시스템 구축되는 그러니까 공매도 전산화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 거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어제 보니까 이제 72,400원인가 이렇게 이제 마감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11월 들어서죠. 계속 올라오긴 했는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기분은 좋죠. 그런데 이제 개인분들 기분 좋아하시는 데는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샀고요. 개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아, 예. 오를 때 개인들은 오히려 팔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총 3조 1,600억 원 정도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만 1조 9,800억 원어치를 샀어요. 대부분 삼성전자 지금 샀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역시도 외국인만큼은 아니지만 7,277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은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뭐 이거일 텐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연내 신고가가 73,600원 선이거든요. 이거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올 투자증권이라든가 흥국증권이라든가 점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상향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흥국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4분기부터 이 D램 반도체 그리고 이 고대역 폭 메모리 이런 것들 그동안의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HBM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이슈 레이더는 마치겠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